안녕하세요. 평강전자 배도코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오픈소스 기반 차세대 엠베드 패브릭 레퍼런스 시스템입니다. 먼저 왜 오픈소스 레퍼런스 시스템, 특히 엠베드 패브릭 시스템이 필요한지에 대해 말씀드리며 그중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끝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발표에 앞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양대에서 학사, 석사, 박사를 모두 마친 후 2013년도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입니다. 지금은 오늘 공유드릴 엠베드 패브릭 레퍼런스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을 리딩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세이돈 프로젝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세이돈 프로젝트는 저희 삼성전자가 2020년 50비 글로벌 서밋 키노트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3자 협력을 기반으로 한 오픈소스 레퍼런스 스토리지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입니다. 포세이돈 프로젝트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며 그 첫 번째로 엠베드 패브릭을 위한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컴포넌트 벤더인 저희 삼성전자와 중국 최대 서버 ODM 업체인 인스퍼, 그리고 국내 최대 데이터 센터를 보유,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가 협력하여 스토리지 플랫폼을 디자인, 개발, 제작, 테스트 및 배포, 그리고 오픈소스 커뮤니티에 컨트리뷰트할 예정입니다. 먼저 디스어그리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디스어그리게이션은 데이터 센터 최신 트렌드를 나타내는 중요 키워드 중 하나입니다. 2010년 중반부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등 미국 거대 데이터 센터들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로부터 생겨나기 시작한 개념인데요. 기존에는 렉 안에 하나의 서버는 컴퓨팅과 스토리지 리소스 모두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서버가 동일한 스펙을 가지므로 소프트웨어로 가상화하기 쉬운 반면 컴퓨팅 혹은 스토리지 리소스만 필요하더라도 둘 다를 증설해야 되는 비율이 있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각의 리소스를 풀로서 관리하고 필요할 때마다 각 리소스들을 결합하여 사용하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디스어그리게이션인데요. 하단 그림을 보면 각 서버는 컴퓨팅 혹은 스토리지 리소스만을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엠베드 패브릭은 최근 디스어그리게이션 스토리지를 위한 인터페이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먼저 엠베드 패브릭 인터페이스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엠베드 패브릭은 수백 개의 드라이브로만 확장 가능한 PCI 어태치드 NVMe의 스케일링 리미테이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엠베드 패브릭은 네트워크 전송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원격 NVMe 드라이브를 액세스 가능합니다. 특히 인캡슐레이션, 디캡슐레이션을 통해 엔드-투-엔드 NVMe 시멘틱을 제공 가능합니다. 해당 그림은 호스트로부터 NVMe 커맨드를 스토리지 서버에 꽂힌 로컬 NVMe로까지 나타내는 커맨드가 로컬 NVMe까지 나타내는 도달하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호스트 측의 NVMe 커맨드는 엠베드 패브릭 커맨드로 캡슐화되어 네트워크를 거쳐 스토리지 서버로 전송됩니다. 엠베드 패브릭 커맨드가 스토리지 서버로 도착하게 되면 NVMe 커맨드로 디캡슐레이션 되고 스토리지 서버의 로컬 NVMe 드라이버로 전송됩니다. 이렇듯 엠베드 패브릭 인터페이스는 불필요한 프로토콜 변환 오버헤드를 제거함으로써 네트워크 패브릭에서 NVMe의 효용과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엠베드 패브릭, 특히 레퍼런스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NVMe 이코시스템은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관인 IDC에 따르면 NVMe는 올해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에서 61.4%의 마켓 셰어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은 데이터 센터의 주요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스토리지 디스어그리게이션을 통해 스토리지 리소스를 독립적으로 확장 가능하며 특히 NVMe 스토리지에 대한 디스어그리게이션으로 인해 NVMe 패브릭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차세대 스토리지에서는 좀 더 엄격한 요구사항들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PCI Gen4 혹은 Gen5, 고속의 CXL 인터커넥트, E1.X 혹은 E3.X와 같은 낸드 친환적인 SSD 폼팩터 등과 같은 차세대 스토리지들은 더 많은 전력, 더 높은 덴시티, 더 높은 처리량, 그 다음에 정교한 QoS 컨트롤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NVMe 패브릭 시스템의 중요성은 증가하지만 현재까지 저희가 사용 가능한 오픈소스 NVMe 패브릭 시스템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NVMe 패브릭 이코시스템을 확장하기 위해 저희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모두 포함하는 레퍼런스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솔루션 세부사항을 공유하기 전에 NVMe 패브릭 레퍼런스 시스템의 전제 조건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전제 조건들은 저희 시스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총 4가지로 이번 발표에는 성능과 관련된 3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레퍼런스 시스템은 피지컬 디바이스로부터 로지컬 볼륨을 추상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이니셔에이터에게 피지컬 디바이스를 직접 제공하는 대신 내부를 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로 인해 매핑 테이블 관리와 같은 메타데이터 관리가 필요하지만 볼륨 관리, 레이드, 압축, 티어링 등과 같은 스토리지 피처들을 손쉽게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NVMe 패브릭 시스템은 다양한 유형의 네트워크 프로토콜들을 지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재 NVMe over RDMA, FC, TCP가 승인되어 있습니다. 그중 저희는 NVMe TCP를 디폴트로 채택하였습니다. 이는 TCP IP의 경우 이미 데이터 센터 전체에 퍼져 있으며 NVMe TCP를 통해 기존의 TCP IP 네트워크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TCP는 RDMA와 FC보다는 느리지만 리저너블한 레이턴시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NVMe TCP 업로드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닉이 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스마트 닉을 활용하면 더 짧은 레이턴시를 제공 가능하게 됩니다. 세 번째 전제 조건은 당연하게도 NVMe SSD의 성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그래프들은 각각 읽기, 쓰기에 대한 시퀀셜, 랜덤 성능에 대한 상대적인 성능을 나타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NVMe SSD는 시퀀셜 성능이 읽기, 쓰기 모두 랜덤 성능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쓰기의 경우 그 차이가 더 많이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그래프는 쓰기 성능에 대한 클린, 서스테인 성능을 각각 나타냅니다. 이 역시도 클린 상태의 성능이 서스테인 상태의 쓰기 성능보다 약 3배 정도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려면 레퍼런스 시스템은 유저 I/O를 시퀀셜화하는 것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낸드 플래시의 특성과 리미테이션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낸드 플래시는 다음과 같은 독특한 성능들이 있으며 여러 가지 제약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기 위해서는 EPI나 리드 리클라임 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레퍼런스 시스템이 이러한 제약사항들을 인식하고 NVMe SSD 현재사항을 잘 파악한다면, 특히 싱크업이 맞는다면 차세대 스토리지의 더 엄격한 요구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더 높은 성능과 더 안전한 QoS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저희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컨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NVMe SSD의 성능을 잘 활용하기 위해 저희의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커널 모드에서 수행되는 대신 유저 어플리케이션으로 수행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NVMe SSD 및 NVMe Fabric용 네트워크 카드를 관리하기 위한 유저 스페이스 드라이버를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솔루션은 피지컬 디바이스에서 로지컬 볼륨을 추상화할 수 있어야 하므로 NVMe Fabric 인터페이스를 통해 이니시에이터에게 커스터마이즈된 가상의 장치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유저는 가상장치 생성 시 용량, 성능, 필요 레이드 타입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레퍼런스 시스템의 소프트웨어 스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레퍼런스 시스템은 개념적으로 스토리지 리소스 관리 레이어, 메타데이터 레이어, 유저 데이터 레이어, 총 3가지 계층으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레이어들은 매우 직관적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스토리지 리소스 관리 레이어는 말 그대로 NVDIMM이나 SSD를 포함한 NVMe Fabric 타깃의 스토리지 리소스 관리 및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계층으로 상위 계층에게 모듈들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메타데이터 레이어로 내부 메타데이터에 대한 HCID를 보장하는 레이어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모듈들에게 심플하지만 직관적인 파일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며 업데이트된 메타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저장하기 위한 저널링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저 데이터 레이어는 유저 I/O를 처리하고 NVMe Fabric 커넥티비티를 제공합니다. 유저 레이어는 더 높은 성능과 스테이블한 QoS를 제공되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2가지 주요 특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이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유저 스페이스 NVMe Fabric 및 NVMe I/O를 채택하였다는 겁니다. 유저 스페이스 드라이버를 통해 유저 어플리케이션은 이 복잡한 커널 스택을 거치지 않고 NVMe SSD에 직접 I/O를 이슈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많은 시스템 콜 및 데이터 카피 오버헤드를 없앨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스토리지 서비스에 더 많은 CPU 사이클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결과적으로 레이턴시와 IOPS를 향상시킬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레퍼런스 솔루션은 라이트 버퍼를 채택하여 SSD 프렌들리한 쓰기를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그림은 라이트 버퍼를 통한 쓰기 순서를 나타냅니다. 먼저 모든 유저 라이트는 라이트 버퍼에 우선적으로 저장됩니다. 라이트 버퍼가 가득 차게 되면 로그 스트럭처드 방식으로 한 번에 벌크 플래시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때 라이트 버퍼가 논볼러타일한 메모리에 있으면 라이트 버퍼 내부의 유저 데이터에 대한 퍼센티지가 그 즉시 보장되게 되며 이로 인해 라이트 레이턴시를 단축하고 안정적인 QoS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라이트 버퍼는 유저 라이트를 손쉽게 싱크로나이즈하여 랜덤 성능보다 약 3배 더 높은 NVMe의 시퀀셜 쓰기 성능을 활용 가능해집니다. 또한 이러한 로그 스트럭처드 라이트로 인해 트림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손쉽게 SSD를 클린 상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과정에서 저희가 만났던 챌린지들에 대해서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TCP를 통해 100GB 혹은 200GB의 고속 네트워크를 세추얼시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는 SPDK를 사용하였지만 CPU는 여전히 병목점이었으며 특히 4KB와 같은 스몰 IO에서는 더욱더 큰 병목점이 됩니다. 또한 저희가 더 어려웠던 점은 TCP 스택은 RDMA나 FC에 비해 파이버 채널에 비해서 더 많은 CPU 사이클을 소모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IDMA 및 TCP에서 MMM 패브릭을 통한 CPU 사용률을 나타내는 플레임 그래프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TCP 스택이 IDMA 스택과 비교하여서 약 3배 정도 더 CPU 사이클을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해당 결과는 PCI Gen3 기반 CPU에서 측정한 결과로 SSD나 네트워크 대역폭이 2배가 되는 PCI Gen4 환경에서는 CPU 병목이 더 큰 문제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병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인 누마어웨어 기능을 지원하게 되었는데요. 내부적으로 저희 IO 패스는 크게 레이턴시 최적화된 프론트엔드와 밴드위스 최적화된 백엔드로 분리를 하였고요. 각각을 다른 CPU 소켓에 할당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UPI 트랜잭션을 최소화하여 결론적으로 더 많은 CPU 사이클을 스토리지 서비스에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프론트엔드와 백엔드를 분리하더라도 여러 개의 SSD를 하나의 큰 어레이로 묶어서 유지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다음과 같이 리모트 SSD에 대한 액세스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프론트엔드에서 직접적으로 다른 누마에 장착된 SSD에 리드를 하는 경우죠. 해당 그림은 로컬 액세스와 리모트 액세스에 대한 상대적인 성능을 나타내는데요. 리모트 액세스가 로컬 액세스에 비해 약 10% 정도의 성능 저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요. 다음은 이니시에이터 소프트웨어 스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성능을 측정한 결과 이니시에이터 소프트웨어 스택도 MMM 패브릭 성능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리드의 경우에는 커널 드라이버나 유저 스페이스 드라이버 모두 다 최대 성능을 달성할 수 있었지만 라이트의 경우 유저 스페이스 드라이버만이 최대 성능을 얻을 수 있었으며 그림과 같이 약 30%의 더 높은 밴드위스와 약 50%의 더 낮은 레이턴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수치는 굉장히 큰 수치죠. 예를 들어서 100기가빗 혹은 200기가빗의 네트워크의 경우 이니시에이터 소프트웨어만 30% 성능의 오버헤드만을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이니시에이터 소프트웨어 측도 최적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솔루션의 퓨처 웍스에 대해서 공유드리고 발표를 마치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더 누마를 잘 어웨어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일 CPU 소켓에 직접 연결된 SSD만을 관리하도록 멀티 어레이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서버에서 PCI Gen4 레퍼런스 서버에는 PCI Gen4 기반 CPU가 장착될 예정인데 추후 더 많은 성능을 측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더 많은 스토리지 피처를 지원할 예정이며 더 많은 엔드-투-엔드 SSD 옵티마이제이션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위해 SSD 펌웨어까지 수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끝으로 올해 말에 레퍼런스 솔루션을 오픈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